이 차시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을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커피 전문점에 가서도 그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뚜껑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또 뭐 비닐 봉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해양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이 발명됨으로써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어, 뭐 지금은 시장 바구니 가져가도록 굉장히 많은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뭐 그냥 맨손으로 가도 비닐을 줘서 이것들을 할 수 있었고요. 합성 플라스틱은 1907년도에 처음 발명이 됐고, 플라스틱 편리성 때문에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식품 포장이라든지 화장품 포장뿐만 아니라 화장품 내부에서도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은 금지가 되어 있지만 또 뭐 세제, 플라스틱이 들어감으로써 세제, 의약품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했고요. 뭐 물렁물렁한 케첩통이라든지 단단한 자동차 내장재 전부 다 플라스틱이죠. 그다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격이 싸고 만능 소재,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소한 포장재부터 가구, 옷까지 플라스틱이 쓰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고 녹슬지도 않고 또 사라지도 않고 분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구의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됐다는 것이죠. 플라스틱의 개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플라스틱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세 플라스틱인데, 미세 플라스틱은 지름이 5mm 정도,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작게 만든 5mm 이하로 작게 만든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버리면 이게 이제 계속 부딪혀서 분해가 되죠. 분해가 돼서 가루가 되는 부서지면서 만들어진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뭐 치약 속에 세정제, 뭐 스크럽 인종에 포함된 대개 150ml의 제품에는 약 28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치약이나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처음부터 작게 만든 5mm 이하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우리는 1차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서져서 만들어져서 5mm 이하로 만들어진 것을 2차 플라스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 되게 마이크로 비즈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mm 이하 마이크로 비즈. 그 다음에 부서져서 만들어진 것들은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것은 플라스틱. 이렇게 이제 되게 구별을 하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마이크로 비즈,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제조 당시부터 5mm 이하로 만들어진 뭐 스크럽제나 치약 등의 원료로 쓰이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1차 플라스틱이라고 그렇고, 2차 플라스틱은 페트병처럼 이렇게 이제 마모가 돼서 부서져서 이렇게 5mm 이하로 만드는 플라스틱을 2차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발생 요인은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도시 먼지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도로 페인팅, 선박의 코팅, 이런 뭐 아까 개인 관리용품 치약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플라스틱이 있고, 플라스틱 팔레트, 합성 섬유, 그 다음에 타이어 이런 것들인데요.
대개 이제 합성 섬유에서 35%, 타이어에서 28%, 도시 먼지에서 24% 비중이 크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바다로 간다는 거죠.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96.3%가 육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다에서 만들어진 것은 극히 일부고, 마이크로비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mm 이하 마이크로비드는 크기가 1mm 플라스틱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 이것은 이제 피부 각질 제거하기 위해서 세안지나 치약 속에 든 작은 알갱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은 금지가 되니까 지금은 뭐 쌀 같은 거 이런 걸로 제조를 하고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플라스틱이 최근에 해양 오염의 적으로 경계 대상이고, 이게 되게 이제 폴리에틸렌이라는 그런 그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우리는 전반적으로 마이크로비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하수 처리 과정에 걸러지지 않고 하수를 통해서 강과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해양수산개발을 조사해봤더니 전 세계 바다에 5조 개 이상, 약 26만여 톤 정도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비대면 강의에서 다른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간단한 5분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프로들을 제작해놨어요. 한번 보시고, 제가 대면 강의 시간에는 그 동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일회용 컵 사용량이 257억 개나 돼요. 257억 개. 그 다음에 일회용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 211억 개.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이 컵과 비닐봉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연간 사용하는 그 비닐봉투 211억 개를 이 사이즈, 비닐봉투 사이즈로 계산해봤더니 약 1392 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2.3배 정도를, 서울시의 지도인데요. 서울시의 하나, 둘, 그 다음에 3배 정도의 많은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플라스틱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것에 대한 해로움을 몰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들어오고 물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린피스에서 만든 것들인데 똑같은 그림들입니다. 이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서져서 51조 개라는, 앞에 설명했죠. 51조 개는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치약이나 화장품 속에 또는 세정제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그대로, 이걸 마이크로비지라고 그랬죠. 이걸 마이크로비지들이 들어와서 바닷속에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죠.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이걸만 계속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최소 5조 2천억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 바다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대로 계속 방치가 되면 2060년도, 2030년도 2배인 1세제곱미터당 500mg 정도 될 것이고, 2060년도에는 4배 정도, 약 1000mg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각종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2015년도 일본 도쿄에서 잡은 멸치의 64마리 중 49마리의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고, 호주에 있는 새들, 알바스트로나 갈매기 펭귄,
이 42계속 186종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고요. 이렇게 되면 2050년도가 되면 모든 바다새의 거의 99.8%가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좀 심각하게 말하는 분들은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게 되리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많으면 그만큼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 생산자들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정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비지로 1mm 이하가 마이크로 비지라고 그랬죠. 만들어진 것이 화수구 통해서 하수처장 가는데 이것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바다로 갑니다. 플랑크톤들이 이 먹이로 인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2차 플라스틱은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플랑크톤이 먹게 되면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먹게 되고 큰 물고기가 먹게 되고 다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 식탁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물고기를 먹게 되고 바다에서 만든 소금을 먹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결국 온다는 이야기죠. 왜 문제냐? 환경 파괴, 우리 사람 세포 속에까지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2017년 7월부터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아까 마이크로 비지라고 그랬죠.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를 했어요. 법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사람한테까지 온다는 이야기죠.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삼킬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식탁에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가장 윗단계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소금에서도 관찰돼 있고 이제 물속에 플라스틱이 말 그대로 그 작은 알갱이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플라스틱을 만드는 재료들이 이제 그 VOC, 휘발성 유기 물질이라든지 이런 그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연구 과정에 나오고 있어요. 동물 플랑크톤 속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죠. 또 이런 그 조개류에도 들고 있고 이런 플랑크톤 안쪽에 보면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흡착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먹이 사슬을 통해서 다른 생물로 전이되는 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양에서 검출된 유기 합성 화합물 VOC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저 발암 물질도 하고 그러죠. 벤젠, 사이화탄소, 클로로포름 같은 경우는 뭐 접착제 또는 그 여러 가지 마취제 막 이런 게 공업용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물질들이 이제 바다에서 검출된다는 것이죠. 꼭 이게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플라스틱하고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죠. 이런 페트병들을 분해되면 이렇게 물고기 치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검출되잖아요.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카페에서 먹는 티백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걸 이제 캐나다에 있는 맥길대 연구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뜨거운 물을 티백에 붓게 되면 5mm 이하 미세 플라스틱 이 116억 개, 이 티백 하나에서 116억 개 나노 플라스틱 이보다 훨씬 작은 나노는 1조분의 1이라고 그랬죠. 이 나노 플라스틱은 31억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폴리프로필렌 코팅이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는데 심지어 이 티백에서도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티백을 보셨을 때 그냥 종이로 된 건 상관없지만 이 폴리프로필렌 코팅이 되어 있는지 이거 꼭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이런 같은 가금함을 사용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나왔죠. 프랑스산에서 100g당 242개, 우리 국내산도 28개, 중국산 17개. 만약 1001년만 먹는다면 한 명이 1년 동안에 500에서 8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셈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소금, 생선 이런 데서 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고래나 바다새들이 이런 그 쓰레기를 먹이로 인해서 먹게 되면 성장 장애, 분신력 저하, 감염, 폐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원순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플라스틱을 되도록이면 재활용하고 또 분리수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또 되도록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을 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중심으로 빨대도 종이로 만들고 이런 이제 운동들을 하고 있죠. 되도록 영수증도 이제 이런 영수증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또 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종이 없는 영수증 이런 운동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빗물바지, 이 빗물 제거기도 지금은 이제 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플라스틱을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시작 단계이지만 설탕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신소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친화력이 강해서 의료기기라든지 임플란트에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그러니까 식용 이 페트병 같은 식용수병을 이렇게 식물로 만든 젤라틴 필름으로 보호를 해서 만든다든지 스마트 진흙이라고 해가지고 점토와 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젤리처럼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대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새우 껍질을 이용해서 비닐봉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버섯의 껍질에 숨겨진 이런 균사체를 이용해 가지고 친환경 용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매립하면 이렇게 180 안에 분해된다고 그러잖아요. 분해되는 뭐 비닐봉지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이제 대체 비닐봉지 플라스틱이 많이 만들어지면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또 이제 최근에는 이 플라스틱만 먹고 사는 어떤 그 벌레들도 우리 개발을 해서 발견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플라스틱이 그 종류가 어떻게 되고 5mm 이하의 것들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고 1mm 이하는 마이크로 비드라고 했죠. 마이크로 비드는 1차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5mm 이하 전체는 2차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데 먹이 사슬을 통해서 플랑크톤, 그 다음 작은 물고기, 중간 물고기, 큰 물고기, 우리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내용은 발생을 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분해가 되는 천연 소재의 대체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이제 제가 2차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